페페TV에서 전해드립니다. 2019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일본 기업들은 10년 만에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게 현실이므니까? 일본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으므니까? 아베 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므니까? 라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거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서 지들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페페TV야, 또 어디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통계 자료 하나 가지고 와서 일본을 매도하고 그러냐? 일본은 강대국이야. 일본이 그럴 리가 있냐? 네, 그럴 리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으니 나란 일 하는 아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아베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돈 빌리는 거. 일본이 3년 만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아베는 일본 경제에 파탄 내기 위해 한국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맞아 보이는 듯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일본 기업들은 10년 만에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20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업의 경기 체감을 나타내는 업황 실사지수는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악화됐으며 전체값은 3.3점에 그쳐 2018년에 23.6점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니, 23.6점에서 3.3점이면 20.3점이 떨어졌다는 건데 장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 따위 점수가 나온 거죠? 일본의 기업들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현지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또 이러한 마이너스 상황은 곧장 비즈니스 확대 의욕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장사 안 되니까 투자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니까 실적 자체도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나은 실적을 기록한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미얀마가 37.0으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각각 29.9와 20.2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체감이 가장 심하게 둔화된 곳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중국과 한국, 대만, 홍콩 지역이 뽑혔으며 이외에 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신조씨, 한국한테 그따위로 과거사 반성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 섞어서 공사 구분 못하고 그러니까 동북아 무역 폭락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본 거 안 사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본 아시아 오세아니아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이유는 한국 무역 보복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 등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명백히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싱가포르가 19.5%로 가장 많았고 태국은 18.1%, 말레이시아는 17.9% 순이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면성 영향이 있다를 포함하면 말레이시아가 33.6%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와 태국이 각각 29.3%와 29.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각각 7.1%와 5.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본 기업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건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익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불화수소같이 필요한 건 안 팔겠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같은 것만 사가라고 하면 니들 같으면 사겠니? 생각 좀 하면서 살자.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 무역 역조에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업계에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억 1,400만 달러보다 20.6%나 줄었습니다. 역대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역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한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올해 무역 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무역 적자가 2천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대일 무역 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역 보복으로 안 팔겠다니까 안 산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 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좋은 보약이 됐고 일본은 재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픈 줄도 모르고 지들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아베씨,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이기심입니다. 상인이든 농부든 기술자든 세상의 시장이란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공통적 목적은 바로 이익 추구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자 개인이 이기심을 발휘함에 따라 시장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역으로 상품의 가격이 적절한 수요량 및 공급량을 결정짓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마찬가지로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으며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아니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건데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안 배우나봐요. 그러니까 맨날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씨가 아베씨 뒤에서 경제 개뿔도 모른다고 맨날 말하고 다니잖아요. 짐 로저스 씨 아주 요즘 나보다 더 아베씨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세수가 감소해서 3년 만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일본 국가의 세수가 당초 62조 4,950억 엔에서 크게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 등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기업으로부터 법인 세수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감액폭은 1조에서 2조엔 규모가 될 전망으로 올해 보정 예산안에서 3년 만에 적자 국채가 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세수는 8,255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나 줄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규제되니까 법인 사업체들이 수출을 못하고 팔아먹는 것도 없으니까 세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 따른 수출 부진이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241억엔 적자였습니다. 1조 1245억엔의 흑자였던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됐으며 특히 중국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상장기업의 내년 3월 연간 결산에서 순이익은 전기 대비 4% 줄어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세율 10%에 따른 개인 소비 위축도 나타날 것이라고 이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물러났다고 반응했습니다. 중2병, 허세병 다 걸린 나라 맨키로 국정 운영을 하는 아베의 태도가 언제 바뀔 것인가?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잘 들었어요? 애덤 스미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유시장 경제.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어이그.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요즘 유니클로 히트텍 공짜로 준다고 해서 사람 많이 갔다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해서 유니클로 매장 가봤는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벤트 끝나서 그런가? 암튼 여러분, 히트텍보다 추우시면 네이버에 내복이라고 쳐보세요. BYC나 트라이처럼 국내 제품도 저렴하고 후기가 좋더라고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